가는 날인 거 당신 연기 생활 30년을 훌쩍 넘긴 고도심. 그녀는 그 세월 속에서 의부증에 걸린 주부부터 현모양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기 변신을 거듭하며 우리네 인생 굴곡을 눈물과 웃음으로 진솔하게 그려냈다. 가족보다는 항상 일이 먼저 했던 그녀. 그런 그녀에게 꽃보다 아름다워는 딸로서 엄마로서의 지난 세월과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 잔척하자. 엄마, 콧누나 보는 거 무서워서 그러지? 이 드라마 하면서 자식과의 그 대화가 계속 끊이지 않고 된다라는 거. 싸워도 대화를 하고 침묵을 지키면서도 대화를 하고 대화가 끊기지 않는 그. 한국의 전형적인 며느리로 사랑받던 연기자 고두심이 이제는 우리들의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다. 인생에서 고두심 이름 석자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더 많이 살아왔던 그녀. 그런 그녀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가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아침 여유만만의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미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미 씨 혹시 예. 요즘에 그 유별난 가족에 대한 얘기가 화제인 거 알고 계신지요? 예, 제가 그 유별난 가족 때문에 매주 이틀씩 정말 울고 분노하고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정말 이 가족은 언뜻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많은 가족으로 비춰져요. 뭐 바람난 아버지, 뭐 이혼난 첫째 딸, 그다음에 유부남과 사귀는 둘째 딸, 말썽꾸러기 아들.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가까이 들여다보면 정말로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족이거든요. 그래요. 네. 정말 그야말로 사랑으로 똘똘 뭉친 거는 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의 주인공 그리고 가족을 이끌고 계신 어머니 고두심 씨를 초대합니다. 박수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예. 드라마 그 의상만 보다가 예. 오늘 아주 이쁜 의상을 입고 나오시니까 네. 제가 우리 아들이 어색합니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들. 네, 그래요? 흥수, 재수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엄마 이런 모습 처음 볼 것 같은데. 그 아무리 드라마지만 어떻게 또 다른 여자도 아니고 그 남편하고 예? 눈이 이렇게 맞은 다른 여자한테 예. 어떻게 신장을 떼어줄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이 막 눈만 맞았나요, 뭐? 네. 다 맞았죠. 눈 맞은 정도면 내가 그냥 가만히 예. 다 준다, 다 줘. 네. 고두심 씨 어떻게 입장에서는 생각해요, 실제로는? 요즘 있을 수 없는 얘기 그죠? 아니겠어요? 예. 뭐 무슨 간이 배 밖에 나온 남자 아닌 다음에는 정말 요즘 네. 같았으면 살 수가 없을 거요, 그죠? 여기 어머니들 그냥 안 놔두실 걸. 나도 물론이고. 근데 그 극 중에서 보면 그 이영자 씨잖아요. 네. 그 이영자 씨 역할보다 그 자식들이 더 분노하고 화를 내고 기막혀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죠. 네. 그 딸 아들들이 특히 아들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네. 자기 애인같이 자기 하여튼 뭐 분신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자식들이 그래서 더 마음 아파하고 바보같이 그러니까 그 재수가 그러잖아요. 엄마가 엄마 거냐고. 엄마가 어떻게 엄마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러잖아. 엄마 옆에 앉아. 재수야. 엄마가 엄마 거야? 말해봐. 엄마가 엄마 거야? 근데 왜 엄마 마음대로 해? 엄마, 내가 어디 가서 좀 끝당하서 다치는 건 싫지? 나도 그래. 나도 엄마 어디 가서 좀 끝당하서 다치는 건 싫어. 이게 뭐라고? 엄마만 우리 귀하게 생각한다고. 제발 착각하지 말라고. 엄마가 우리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도 엄마가 좋고 엄마가 귀해 알아?
울지 마. 우는 것도 보기 싫어. 나 엄마가 너무 미워. 너무 미워. 너무 미워서 돌아버릴 것 같다고 알아. 참 그 엄마가 엄마 거야라는 그 대목도 참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저 배종욱 씨가 대사들이 참 좋아요. 네. 이번에는 아주 적소에 그 배우들 포진이 참 너무 잘 됐어요. 네. 어쩌면 그렇게 딱딱 맞게 네. 한 사람도 누구 이렇게 좀 흠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하면서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네.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네. 또 굉장히 친하시죠? 네네. 그냥 엄마라고 막 부르고 그러죠? 네. 네. 막 흥수는 뭐 정말 네. 끝나면은 막 헤어지기가 아쉬울 정도로 제가 아쉬울 정도로 네. 젊은 친구야 그러겠어요. 예. 근데 네. 제가 아쉬울 정도로 흥수야 잘 가라 막 이러고. 예. 그 엄마하고 이렇게 뽀뽀하는 장면도 어쩌면 그게 자연스럽고 또 이렇게 부러운지 내가 저 나이 때 엄마한테 저렇게 그 좀 어리광을 더 피울 걸. 네. 그 어리광이나 재롱 자체가 효도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예. 예. 그런 그 옛날 생각이 자꾸 나니까 더 그 장면들이 인상 깊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이 작품 하면서 네. 그 작품 보고서는 네. 그 부모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저기 드라마 끝나고 나면 부모님한테 전화를 거는 예.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예. 굉장히 흐뭇하고요. 예. 참 좋아요. 네. 네. 보람 있고. 그 사실은 고두심 씨에 비하면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새까만 후배일 수 네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래서 더 연기하기 힘들고 그러지는 않았던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난짝 이렇게 붙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나는 흥수를 딱 처음 보는 순간부터 우리 아들하고 너무 흡사해요. 외모가요. 네. 삐쩍 말라가지고 그게 너무 닮았고요. 예. 그리고 흥수하고 뭐 뽀뽀하는 장면 많이 나오죠. 근데 네.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우리 아들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전혀 아무렇지가 않아요. 근데 흥수도 그런가 봐요. 네. 누구게? 엄마가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 여기 이동건 한재희가 올고 갈 닭살 커플이 있으니 바로 꽃보다 아름다워의 화제 모자 커플 고두심과 김흥수. 아무도 못 말리는 이들 모자의 티격태격 사랑 싸움과 범상치 않은 진한 애정 표현을 좀 감상해볼까요? 예쁘지? 영자 씨, 그렇게 눈이 높으면 곤란하지. 나는 말이야 영계야, 귀여운 병아리란 뜻이지. 근데 그대는 노계야. 어? 우리가 사귀기엔 내가 너무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 그런 의미에서 뽀뽀나 한번 하자. 자. 작품 한 작품으로 끝나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저는 이 작품 끝나고 나서도 엄마랑 연락하고 데이트도 하고 저희 친어머니랑도 데이트하고 또 이렇게 또 유진 선생님이 뵙고 싶으면 또 전화해갖고 밥 사달라 그러고 그럴 거예요. 정말 정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연기를 원래 그 잘했던 사람은 뭐 계속 그냥 저 사람 원래 잘하는데라고 네. 이렇게 느껴지겠습니다만 전에 연기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을 때는 다들 참 이렇게 감탄하고 박수를 많이 보내죠. 그래서 김흥수 씨나 한국어 씨 나오면 저희가 칭찬을 해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까 그래도 잘 못했는데 네. 네. 드라마 상에서 성격하고 자기 성격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죠. 특히 배종욱 씨는 조금 아니 비슷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마다 좀 틀리거든요. 근데 네. 어떨 때는 정말 많이 닮은 그런 배역이 딱 올 때가 있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드라마마다 자기 성격하고 닮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럴 수는 예, 예. 없겠죠. 정말 그게 아주 맞닥뜨려가지고 딱 닮아서 더 표현을 더 남들보다 더 네. 잘할 수 있는 네, 네. 그럴 때가 와요. 네, 네. 저기 오랜 연기 생활을 하다 보면. 네, 네. 근데 한공훈 씨나 또 김흥수 씨가 같은 지금 실제 자녀분의 같은 나이 또래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키도 그렇게 크다고요.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네네. 둘 김흥수 커요. 씨가
190이에요. 90이에요. 근데 우리는 90까지는 우리 아들은 아닌데요. 네. 흥수는 키가 90이래요. 저는 한번 저 쇼프로에서 만나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네. 하도 너 이게 아프더라니까. 야, 너 얼마나 되냐? 그때 190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정말 키 크죠. 거기 엄마도 그러잖아요. 엄마 고개 아파 꺾다가. 근데 자녀분들이 그러면 모니터 자주 해주시고 그러세요? 아니, 멀리 있어서. 네. 방학 때만 볼 수 있죠. 네, 지금 근데, 몇 살이에요? 19살하고 25살. 네, 아직 공부하고 위에는 계신 딸이고 거예요. 친이 많아요. 터울이 있네, 6살 터울이 터울이네. 6살 터울이 있어요. 터울이구나. 네. 그래서- 가 공부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몇 년 예. 됐습니까? 우리 딸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아들은 고3. 고3이고 한참. 네. 자제분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김웅수 씨한테 더 정을 쏟을 수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죠. 우리 아들 보고 싶은 마음에 더 네, 그냥 네. 흥수한테.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들하고 눈빛은 다르대요. 막 그냥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네. 아니 실제로도 사실 그렇게 네. 딸들도 다 이쁘고 다 이쁘지만 아들하고 하는 이 대화라든지 그런 씬들이 많아요. 네. 조각조각으로. 그래서 그리고 또 아들이 곰살맞게 엄마가 어디 가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런 씬들이 많으니까 더욱더 그렇게 보였겠죠. 근데 네. 실제로도 정말 흥수한테 굉장히 그렇게 애정이 가요. 예. 저희들로서 또 궁금한 거는 네. 어머니가 연기자시니까 요즘에 그 2세 연기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혹시 그쪽으로는 소질이 있으신지? 아들은 조금 보여요. 근데 네. 난 정말 아들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요? 남자는 네.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사실. 물론 부모님들이 자기 직업을 대대로 이렇게 뭐 하기를 원하는 쪽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자기 고생한 거 생각하면. 예. 그래서 배우의 직업도 사실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막 그래도 속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노동자에 준하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딸은 어느 기간만 하는 그런 거 같으면 뭐 꼭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만류는 안 하고 싶은데 아들은 꼭 만류하고 싶은데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들이 가지고 있어서 네. 지금으로서는 입을 안 열고 있는데 예. 저게 어느 날 갑자기 나 연극영화과야 이럴까 봐 막 지금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냥 엄마가 무슨 교수가 되는 걸 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쓱쓱 얘기하면서도 예. 뭔가 이렇게 예. 느낌이 좀 네, 그런 이쪽에 게 약간 관심을 갖는 듯한. 네. 한참 보면은 뭐 거울에 탁 이렇게 하고서 뭐 안경 썼다가 네, 벗었다가 거울 무슨 봤다. 무슨 옷을 뭐 입었다 벗었다 걸었다가. 하면서 뭐 이렇게 엄마 어때 뭐 이러고 막 그러면 예. 하면서 봐 제가 왜 저러냐. 예. 저건 저 애가 싹이 조금 보인다. 아니 그리고 그 감수성이라든지 네. 걔는 그러니까요 야단을 칠 때도 웃음이 나와가지고 야단을 못 치겠어요. 너무나 내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들인데도. 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도요 야단 치면서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니? 막 이렇게 해놓고는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 막 뛰어나가서 막 한참 웃다가 예, 막 이렇게 제가 몇 번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네. 걔는 너무나 많이 흡사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게 조금 낌새가 좀 근데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데 뭐 네. 본인이 한다고 막 우기거나 그러면은 뭐 그러면 말릴 어쩔 수가 수는 있나요? 없겠죠. 어쩔 네. 수는 없고 자기의 뭐 특성에 맞춰서 이제 뭐 부모가 말린다고 뭐 또 듣나요? 한번 또 그 길을 가봐야만이 또 시간은 버리는 걸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그 경험에 비추어서 네. 자기가 뭔가 예. 또 터득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또 군대 가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런 게 많은데 예. 그렇죠. 예. 자리 잡아야 되고. 네. 제대로 이렇게 쫙 가면 좋겠는데 네, 네. 막 이렇게 가다가 가면 힘들어질 텐데 네. 그런 게 고민되긴 해요. 네. 그리고 자제분들 두 분 중에요. 그 연기자적 자질 외에 성품이나 이런 거에서는
어느 분이 더 고두심 씨를 많이 닮았나요? 아들이 많이 닮았어요. 성품도. 우리 딸은 굉장히 이론적이고요. 네. 감성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여린데도 있는데 네.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참 외국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둘이 조금 섞어가지고 반반씩 닮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게 네.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어쨌든 떨어져 지내시니까 네. 김흥수 씨나 또 한공희 씨 같은 경우에 진짜 친아들, 더 친딸 같은 그러기도 생각이 할 드실 거예요, 거라고 사실. 생각이 예, 됩니다. 더더군다나 특히 김흥수 씨를 친아들 같다고 생각했는데 김흥수 씨는 고든 씨를 반면에 친엄마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친엄마라고 생각을 안 하겠지만 준엄마라고 생각 안 할까. 저희가 촬영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네, 보시죠. 늦은 밤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의 야외 촬영 현장. 영화의 추운 날씨 속에서 고두심은 촬영 준비를 하고 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한 여자. 너무나 희생적인 어머니 역으로 요즘 그녀는 안방에 눈물바람을 몰고 다닌다. 잠시 틈을 이용해 차 안에서 몸을 녹이지만 드라마에 빠져 사는 그녀의 가슴만은 뜨겁다. 연기 생활 30년을 넘기는 동안 그녀를 스쳐갔던 배역들은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연기를 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고두심다운 순간이다. 꽃보다 아름다워의 세트 촬영장. 아들 제수 역으로 나오는 김흥수와 대사 연습이 한창이다. 실제로도 아들뻘인 흥수는 그녀를 친엄마처럼 잘 따르고 그런 흥수가 그녀도 아들만큼이나 사랑스럽다. 그래서일까 이들의 특별한 모자 관계가 드라마를 더 기운택하게 한다. 이번엔 흥수를 마구 때리는 연습 장면. 아들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던 엄마가 누나를 원망하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손을 대는 장면이다. 하지만 막상 때리고 나니 미안했던 것일까. 그녀는 이내 웃음을 터뜨리고 만다. 입이 대빨 나와서 너?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고 앉아서 온갖 공상 다 떠는 꼴이라니. 에휴 진짜. 대체 누나는 왜 그러냐 엄마?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마구잡이로 흥수를 때린다. 아 누나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어? 욕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성질 피는 거밖에 나한테 뭘 해줬는데? 선생님, 선생님 지금 재수 이만큼 때리실 만큼 되신 거죠? 그럼. 너 샤프 왜 어떻게 또 때리냐? 발로 찰 수는 없잖아. 예. 자 식사할게요. 무사히 마치고 나왔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어떨까? 뭐 마음 아프시지 않으세요? 마음 아프죠. 이쁜데 누나한테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때릴 수밖에 아직도 마음이 없었어요. 편치라는 모양이다. 그녀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흥수의 발걸음이 바쁘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엄마 만나러 가요. 틈만 나면 얘기하고 또 장난치는 것이 요즘 모자의 일과인데 그녀가 극중 외손녀로 나오는 아역에게 잠시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흥수의 질투가 시작되고 만다. 이제 달려오잖아. 어디서 교태야? 애한테 견태가 뭐야 임마. 어디서 앙탈이야? 맞춰보자. 다시 촬영은 시작되고 하지만 흥수는 또다시 그녀의 팔을 들고 장난이다. 영락없는 철부지 소년 같다. 이번엔 아예 그녀를 따라 흉내를 내기까지 하는데 흥수는 그녀의 모든 걸 따라할 만큼 그녀가 적은 모양이다. 엄마라 그래. 이 촬영할 때 항상 엄마 했더니 입에 뱄어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엄마라 그러는 게 더 편해. 극중 고두심의 둘째 딸 미수로 열연 중인 한거은. 그녀는 이 특별한 모자 때문에 요즘 불만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질투나요. 가끔은. 진짜 어머니가 동생 되게 이뻐하시거든요. 근데 선생님 아들 자제분께서 지금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되게 닮았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이뻐하세요. 그래서 너무 질투났어요. 고은의 질투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자는 또 함께 있다. 흥수의 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그녀. 흥수는 지금도 열심히 잘해주고 있지만 연기자로서 흥수에게 거는 그녀의 기대는 크다. 오늘의 소중한 인연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로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큰 키에 마른 체형까지 흥수는 멀리 미국에 떨어져 있는 그녀의 아들과 너무도 비슷하다. 그래서 흥수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또 사랑스럽다. 화치에 물을 주는 씬. 대사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이 장면을 두고 흥수는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사석에선 친엄마처럼 편하고 따뜻하지만 그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자다. 그녀의 손짓 하나 표정 하나에도 흥수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이것도 빨리.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의 연기는 보물처럼 터져나온다. 속상해서. 가슴 저 밑바닥으로부터 언제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오물처럼 그녀의 연기는 깊고 또 마르질 않는다. 흥수는 다시 한번 느낀다. 그녀와 함께 호흡하며 연기하고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는 걸. 우는 씬인데 씬 전에 항상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 슛 들어갑니다 슛.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진짜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감정을 미리 잡지도 않고 딱 슛 들어가면 그 대사 그 역할 갑자기 확 몰입하면 그게 너무 소름 돋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소름 돋아 진짜로. 그들의 찰떡궁합은 이미 방송국 너머로 소문이 났다. 그녀가 있어, 그녀의 아들 흥수가 있어 그들의 연기가 더 빛난다는 증거일 것이다.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극중에 안 들이지만 잘 챙기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엄마가요? 잘하고. 매주 이렇게 촬영하면요. 조용해. 다른 식구한테 욕 먹어. 아 제주도의 명물 한라봉을 이렇게 손에 하나씩 물려주세요. 미수한테 맞아주고 엄마는. 좀 드려요. 아니 손이 없니 젓가락이 없니 알아서 극중 고도심은 남편의 후처에게 신장을 떼어줄 만큼 착하고 희생적인 여자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 어딘가엔 우리네 어머니와 닮아 있는 것 같아 보는 이들의 가슴을 답답하게도 또 진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요. 현실에서는 몰라. 진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저는 때려주고도 안 할 것 같아. 아니 내가 어쨌든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하지만 그 남편의 또 다른 그 부인 진짜 둘째 마누라를 내 간을 아니 내 신장을 준다는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딨어.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진짜 소름이 돋아요. 분장실을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날 하루에 인사 12번도 더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이 떨려서. 그래서 전 지금도 선생님 뵙고 있으면 심장이 달달달달 떨려요.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도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숨 쉴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선택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분장실.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며 그녀가 어딘가 갈 차비란다. 그런데 그녀가 든 것은 대본. 그녀는 드라마 속 이용자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 때론 나를 감추며 때론 과장되게 또 다른 나로 살아온 지 30여 년. 하지만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던 숱한 갈등의 고비마다 그녀를 지켜주고 힘이 되었던 건 역시 연기였기에 상대도 없는 그녀의 독백은 오늘도 계속된다. 엄마가 밥 줄게. 참 우는 연기도 중요하지만 또 고도심 씨가 그 막 운다고 해서 따라온다고 다 그 좋은 연기는 아니잖아요. 조금씩 그 눈망울이 젖어들면서 이게 눈물이 쭉 나오는 그런 연기 같은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네, 저는 계속 그 안약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주미 예. 씨는 예. 그 어떻게 한번 같이 선배님하고 같이 연기해본 네. 기회가 있었나요? 못 해봤어요. 못 해보셨다고 생각하시죠? 저런. 언제? 제가요 네. 타 방송국 공채 탤런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린 공채로 들어가면 일단은 여러 군데 투입돼서 이역 저역 많이 해봐요. 근데 그래요? 그때 네. 최수정 선배님 네. 나오시고 김희애 선배님 그때 미용실 하셨잖아요. 미용실 했죠. 거기 기타 등등 조그만 나오는 그런 역할이 채씨랑 엄마도 나왔었어요. 나왔으니까. 예. 그게 뭐 그래서 뭘로 저는 나왔는데? 거기서 그 보조 미용사 같은 거 도와주는 거로 잠깐 나오고 그랬었죠. 아, 옛날에? 네, 처음 방송국 들어와서 근데 옆에서 열심히 잘 지켜봤죠. 보조였으니까 알바로 네. 잠깐 하루 왔다가 예. 갔나 보지. 예. 예전에 예. 엑스트라 시절에? 네네. 아,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기억 못 하셔도 저희는 다 옆에서 잘 지켜보고 항상 보고 그러죠. 네. 네. 그거 저 집에다 녹화해 놨어요? 있어요. 자료 있어요. 네. 네. 그거 좀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얼마큼 휙 지나갔나 한번 살펴보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좀 희생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시다 보면 왠지 모르게 친정 어머님 생각도 나시고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참 이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그 흡족한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식하고 항상 대화를 한다라는 거. 물론 제가 그 우리 아들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뭐 예. 잠잘 때 정원아 잘 자라 좋은 꿈 꾸고 이렇게 하니까 꼭 지가 엄마 방 놓고 해가지고 엄마 잘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이러고 가면 일로 와 뭐 이러고 뽀뽀 한번 하고 가라 그러면 조금 더 짙게 뭐 이러면서 뽀뽀 한 번 네. 더 하고 뭐 네. 그런 건 있어도 굉장히 저를 좀 어려워해요. 우리 내 동생이 살림을 살아주는데요. 우리 막내 그 이모한테는 완전히 막 그냥 앵겨가지고 무슨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는 그렇게 치대지를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조금 엄마를 그 사이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어떨 땐 섭섭하죠. 네. 근데 내가 보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더라도 그 자식과 항상 대화를 이 엄마는 계속 하잖아요. 네. 조금 뭐 톤이 올라가는 쪽은 아니 이렇게 싸우는 쪽은 없지만은 투정 부리는 거 비슷하게 하면서도 대화를 하고 꼭 그거를 얘기를 해서 풀고 넘어가고 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식하고 네. 대화를 하는 그런 엄마라서 굉장히 저는 배울 점이 많고요. 네. 저도 정말 이 드라마를 하면서 네. 정말 내 딸하고 아들하고 항상 늘상 그 대화를 끊기지 않고 하는 그런 예. 엄마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19 꽃다운 나이에 시집온 어머니. 어린 나이에 제주의 땅은 너무도 혹독했다. 없는 살림 때문에 안 해본 일 없이 온갖 고생을 했던 그녀는 오로지 내 남편, 내 자식을 위해 한평생 차가운 바닷바람에 맞서 싸운 한국의 어머니였다. 결혼 후 모두 12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그중 5을 잃어버리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묻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었겠는가.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그녀 곁에 없다. 가진 것 모두를 자식들에게 나눠주시고 하늘로 돌아가신 어머니. 어머니가 떠나던 날 딸 고두심은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 이제 그 딸 고두심의 특별한 사모곡이 이어진다. 아무래도 그 역할을 맡으시면서 고두심 씨 자신도 그 어머니 생각도 많이 아마 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2년 되셨죠? 2년 됐나요? 네. 돌아가신 지가요? 그래서 사실 이 기회 드라마 자체가 어머니가 중심이 돼서 또 이어져 나가는 얘기니까 사실 이 기회에 또 우리 다 같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조금 사실 나눠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차트가 있습니다. 익숙지 않으시겠지만 짠! 어머니 이젠 말할 수 있어요. 네, 네. 첫 번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이름으로 어머니에게서 여자를 발견했을 때. 그 밀레의 만종 네. 그 그림이요. 예. 그 그림이 떠오르는 장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엄마가
해가 하루 종일 콩밭에서 이렇게 김 메고 그리고 그냥 떼약볕에 막 이러고 있다가도 해가 뉘어질 때쯤 되면 배가 조금 고플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농사를 지을 때. 근데 제주도에서는 눌러 놓는다고 그래요. 낯가리를 이렇게 그냥 크게 둥우리로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쌓아놓은 데를 눌러 놓는다고 제주도에서는 그러는데 여기서는 낯가리를 쌓아놓는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는 둥그렇게 해서 높게 집같이 쌓아놓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석양빛이 이렇게 들 때 그늘이 좀 진데 살랑살랑하니 좀 바람도 불고 그러겠죠. 거기에 이렇게 엄마가 털푸덕 이렇게 조금 한숨 쉬느라고 앉으면 엄마 무릎에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누우셔서 엄마 젖을 한 통을 다 빠셨대요. 엄마가 젖이 참 좋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네. 그래서 나중에 손주들까지도 먹이어서 키운 그런 엄마인데요. 그렇게 젖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한 여자의 일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어머니의 그림 한 폭이. 그래서 밀레 만종 그림을 보면 어머니 그때 말씀하셨던 그 그림이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힘든 시절에 힘든 생활이었지만 남편한테는 얼마나 사랑받고 사는 여자였나. 그리고 그 분위기만 생각해도 굉장히 여자로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어떤 여성스럽고 굉장히 예쁜 그런 모습을 봤을 때가 그때예요. 혹시 같은 여자를 또 넘어서 때로는 우리 엄마지만 정말 철없는 소녀 같다. 그랬을 때도 있었나요? 그랬을 때는 우리 엄마 소녀 같고 철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철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쁜 싱싱할 때의 엄마 그 모습 소녀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마당이 좀 꽤 넓었어요. 근데 마당에서 조카 애들 조금 큰 애들하고 갓난 손주 업고서 띠를 이렇게 두르고 거기서 볼을 같이 이렇게 찾던 그 모습. 그런 사진 어딘가 우리 집에도 있긴 있는데 그 모습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소녀스럽고 그렇다는. 한편의 사진 같네요. 있어요, 사실은.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그 말만은 우리 엄마의 18번 잔소리. 근면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에게 빚지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늘상 하신 건데 한 80원, 800원이 되면 1,000원, 200원을 더 모아서 1,000원을 만들 생각해야지 그거를 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늘상 했던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누구에게도 빚이 없다라는 것이 자랑을 너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그런 건 잔소리가 아니죠. 어머니의 성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건 아름답게 굉장히 지니고 있고요. 참 그렇지 막 싫게 잔소리 들었던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건 없으셨네요. 그러면 역으로 고두심 씨가 어머님께 했던 불만의 소리 어떤 게 있을까요? 자주 했던. 불만의 소리라기보다도요. 저도 조금 애늙은이가 돼가지고요. 어른한테 그렇게 막 못되게 잘 안 했어요. 근데 딱 두 번 한 것이 하나는 제가 그때도 방송국에 나와서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학교 다닐 때 공납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이 많으니까요. 어떤 애를 한 번 주면 얘는 조금 뒤에 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제 차례가 굉장히 좀 늦어서 우리 반에서 제일 늦으니까 선생님이 독촉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막 달라고 그랬더니 저기 가 있으면은 이따가 내가 저기 농사 짓는 데는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뭘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데 가면서 주고 가겠노라고 먼저 가 있으라고.
그래서 아침에 갔어요. 학교 갔죠. 갔는데 점심시간쯤 되니까 친구들이 야, 니네 엄마 저기 와 계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가니까 그 밑에 축대 밑에 서가지고 엄마가 그 돈을 이렇게 저기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넘겨주시는데 내가 위에서 이렇게 그냥 친구들이 엄마의 그 초라한 모습 볼까봐 그거를 얼른 뺏어가지고 막 뛰어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못된 그런 못된 아주 그것이 굉장히 미안하고 네. 엄마가 표현도 그 후에도 뭐 일절 그런 말씀이 없으셔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이 돼서 그 엄마의 그때 나이 좀 돼가면서 보니까 그때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얼굴 틀을 수가 없을 정도. 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반찬 골고루 먹으려고 그랬는데 골고루 안 먹어가지고 이게 키가 엄마 말 잘 들으면 키도 클 수 있었는데. 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읽어주세요. 때늦은 고백. 엄마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그냥 빌기는 했는데 딱 그 두 가지가 그렇게 아니 뭐 수태 많았겠죠. 근데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게 그 두 가지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는 엄마가 제주도에서 오시면서 용돈이 충분치 않은 것도 아닌데 제가 그땐 돈을 많이 잘 벌 때고 그러니까요. 엄마한테도 충분히 이렇게 하고 뭐 비행기표도 사드리고 뭐 다 하는데도요. 그 제주도 분들은 그 시골에서 한 집에 저기 며느리들하고 같이 살아도 따로 당신네끼리 밥해 먹는 풍습을 아시죠? 그래요? 뭐 좀 몰라요. 저희는 몰랐어요. 울타리에 사는데도 각자 밥을 해 먹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각자 밥을 해 먹는다고요. 그거는 자립심이 그렇게 강해요. 내 수족이 움직이는 하는 너희들에게 의탈을 안 하겠다는 한 집에 살아도? 네. 다른 집도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해요. 제주도 풍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기 서울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 너무나 그런 호로가 어딨냐고. 근데 물론 맛있는 반찬 했을 때는 가져가는데 같이 밥은 안 해 먹어요. 안 해 먹어요. 나는 그거 참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거기서 컸고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어머니가 올라오실 때마다 꿀이라든지 뭐를 팔 수 있는 거를 꼭 농사 지은 거를 가지고 오셔요. 그럼 제가 그걸 팔아야 돼요. 근데 얼굴도 알려졌고 정말 그걸 팔려고 그러면 또 뭐 이 집 저 집 다 인터폰으로 막 전화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고맙게 저기 손쉽게 이렇게 뭐 지금같이 건강 쪽이니까 건강을 막 우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농사 지은 거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좀 뭐 그렇게까지도 생각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귀찮게 생각할 때도 있고 고두심 엄마 또 올라왔나 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뭐 아는 얼굴에 또 안 사줄 수도 없고. 근데 사실 정말 그거 전화 일일이 다 하고 또 꿀도 그거 하려면은 대병을 이렇게 쭈러니 놓고 그걸 다 일일이 따르는 같이 함께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바빠 죽겠는데 엄마 제발 좀 그거 좀 하지 않을 수 없냐고. 아니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내가 그때 저도 막 일이 바빠가지고 그냥 짜증이 났어요. 그날따라.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때 애기 아빠가 뭘 가지고 엄마가 막 이만큼 싸가지고 보내면은 그 공항에 가서 그걸 찾아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애기 아빠가 가서 찾아오니까 그게 자기도 짜증이 한 번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모님한테 그거 좀 보내지 말라고 그래. 여기서 사 먹으면 그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남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애들한테도 고사리 반찬 이게 할머니가 이거 한 올이 할머니 한 번 등을 굽은 거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맛있게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마음속으로 그거를 생각하면서 먹고요. 그러니까 그 비닐에 무슨 종이에 무슨 헝겊에 무슨 그릇에 싸서 보낸 것마다 엄마가 손이 안 닿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뜯으면서도 엄마 냄새 맡아서 좋고 막 하여튼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오는 무슨 애기 아빠라든지 애들은 뭐 몰라서 그러는 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내가 본인이 짜증이 났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제발 이거 좀 그만하라고. 엄마가 용돈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고 해댔더니 이렇게 꿀을 뜨다 말고요. 정말 이 꽃보다 아름다워의 엄마 표정이야. 이러고는 눈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또 촬영 때문에 급하니까 나가는데 딱 뒤돌아서서 차에서 가면서 벌써 이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촬영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아까 정말 죄송. 근데 엄마는 울었는지 어쨌는지 표현을 안 하셔요. 그냥 비죽이 웃으시면서 나를 이렇게 보기만 하시는데 그게 너무나 죄스럽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막 그때 엄마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지금 이 드라마 하면서 그 문득 제 얼굴이 어머니의 모습 내 동생도 같이 보면서 언니 저럴 땐 엄마 어쩌면 엄마 따왔어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저기 올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동네 사람들도 그런데요. 아이고 저 집구 저 엄마하고 어쩌면 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분장을 하얀 칠을 해가지고 그 할머니 역할을 하면 넌 참 이 집 딸 중에 엄마를 어쩜 저렇게 박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닮고 싶은 사람은 우리 엄마인데 이 세상에 엄마인데 이 드라마 보면서 문득 그 어머니의 그 어떤 모습들이 탁탁탁탁 이렇게 보일 때는 아주 좀 뭐라 그럴까 뿌듯하면서도 좋으면서도 뭐 좀 묘한 거 있어요. 그때가 하여튼 참 죄스럽죠. 나이가 들면서도 더욱더 그냥 그때 어머니한테 아주 못되게 한 거. 네. 닮았다는 얘기 들으면 그래도 좋으시죠? 너무 엄마 닮았더니.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은 서로 이렇게 고수심 씨나 저나 공통된 마음이지만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어머니에 대한 맞습니다. 그녀가 제주도를 찾을 때면 유난히 설레는 이유 바로 아버지. 자식들 중에서도 유난히 다섯째 딸 고두심을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지였다. 비록 천부였으나 아버지는 여름에 냇가에서 주먹으로 수박을 쪼개주시고 밤에는 인형을 만들어주시던 누구보다도 낭만적인 분이었다. 섬에서 태어나 생전 자신의 분에 넘치는 것을 욕심내지 않았던 아버지. 지금도 고향 제주도에는 여름이면 수박이 열리고 바닷가 모래도 그대로인데 그 자리에 오직 단 하나 아버지만이 없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 그녀의 삐뚤어진 사진틀을 바로잡다 넘어져 5년을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기에 고도심은 아버지란 이름이 더욱 아프다. 형제는 어떻게 되십니까? 7남매예요. 칠남매. 중간에. 거기 중간. 거기 몇째요? 다섯째요. 다섯째. 저 아버지가 생전에 계셨을 때 그 고두심 씨를 특별히 이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나요?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아주 그 노후에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고 또 우리 아버지가 가신 그 이유가 또 저하고 좀 또 그 시골 방에 그 사진들 다닥다닥 붙여놓잖아요. 근데 거기 제 사진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목욕탕에를 안 가셔요. 대중탕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는지 안 가셔요. 그러면 부엌에 물 다 이렇게 큰 여기에다가 저기 물 끓여가지고 엄마가 다 등어리 다 씻겨서 이제 들어가 계시라고 그러고 그 벗어놓은 옷을 그 물에다가 또 빨래를 하시거든요. 들어가 계시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딱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누우시려고 딱 보니까 내 사진이 이렇게 삐따닥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바로 세우려고 의자를 하나 이렇게 놓고 수틀 의자를 그 위에다 또 올려놨대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고를 당하려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 올라가서 노인네가 이거 이렇게 맞추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아 소리가 나니까 엄마가 달려가 보니까 대퇴부가 여기가 다 나가신 거예요. 그때가 89세인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한 4, 5년을 누워서만 계시다가 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 생각하면 또 가슴 아픈 분이 네. 또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예. 제가 그 사준 이 방에서 자전거 이제 운동하시라고 밖에 잘 못 나오시니까 밖에 나오셨다가도 이렇게 있다가 노인네 되면 그런 게 있나 봐요. 머리가 휘 둘리는 것 같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탁 넘어지신대요. 네. 어지러워가지고. 예. 노인네들이 가끔 그런 게 있나 봐요. 예. 그래서 딱 넘어졌는데 막 머리에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꼬매고 그런 적이 있어서 밖에를 좀 안 나가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에 계셔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운동하시라고 그거를 해놓으면 이제 내일 모레 두심이가 온다고. 아버지 나 내일 모레 내려가는데 아버지 몇 발짝을 얼만큼이나 걸을 수 있어? 이러면 막 그 저기 보여주려고 더 막 열심히 하시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네. 이제 이렇게 여기다 심지를 박으셨으니까 예. 그 운동 열심히 하고 막 그러셨는데 처음 연예계 데뷔하신 지는 굉장히 오래되신 거잖아요. 그럼 네, 30 이제 2년째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처음 연기자가 되겠다고 하셨을 때도 아버님께서 좋아하셨나요? 안 좋아하셨죠. 예. 그 무슨 뭐 어디 그 옛날로 치면 무슨 그 기생이라고 할까?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실 때였기 때문에 배우가 된다라는 건 꿈도 못 꿨어요. 그냥 오빠 밥 해준다고 그러니까 보내준 거죠, 여기를. 네, 네. 안 그랬으면 서울에 올라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셨어요? 제가 배우 돼가지고 이제 뭐 좀 그 정화라는 작품을 제가 했어요. 2일 연속극이었는데 그게 그 제주도가 무대고 김만덕 할머니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을 하면서 이제 처음 나간 작품은 갈대라는 작품에 김혜자 씨하고 이정길 씨하고 저하고 이제 삼각관계인데 저는 현재 부인이고 김혜자 씨는 그 옛날 애인이었으니까 이정길 선생님하고 김혜자 선생은 그때 당시 유명했을 때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 내가 본부인으로 이렇게 삼각관계니까 사람들이 드라마를 많이 볼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보면서 저 배우가 신인인데 뭔가 좀 보인다, 싹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갔는데 그 작품 끝나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정화라는 작품 하면서 제주도가 무대였고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아버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시면 아주 그 뭐랄까 얼굴이 이렇게 달아오시면서 아주 즐겁게 얘기하시는 모습이 네. 인상적인데 그 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저는 저 같으면 그러거든요. 몇 살 때가 문제가 아니라 네. 두 분이 살아계실 때라면 언제라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아마 같은 생각이 있을 물론이죠. 것 같은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네. 그렇죠? 네. 제가 그 오죽하면 예. 제가 자꾸 방송에서 얘기 몇 번째 하는데요. 얼만큼 좋으면 엄마 손을 잡고 바닷가 나가면서 엄마 혹시 엄마가 먼저 가서 죽고 가서 이제 그러더라도 요 다음에 우리가 다 죽어서 또 환생할 수 있다 그러면 윤회설이 맞다면 그러면 엄마의 몸을 빌려서 또 태어나고 싶은데 엄마는 어때? 그랬더니 씩 웃으셔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엄마 역할이 너무 힘든 것 같으면 내가 엄마하고 엄마는 내 딸로 태어나면 어때?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잡았던 손을 힘을 주고 꼭 이렇게 쥐시더라고요. 그리고 삐죽이 웃으시더라고요.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엄마도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라는 표현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물론 엄마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네. 그냥 부모님이 그냥 계시다면은 좋은 거지. 내가 어느 그 얘기 들었더니 때로 너무나 내려가고 싶다, 뭐 20대로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런 거는 아니고 네. 늘상 부모님은 그냥 곁에 함께 맨날 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그 드라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제일 모질란 자식이 먼저 갈 부모 믿고 의지하는 자식이 제일 모질란 자식이라고 제가 이제 하는 대사에 있는데 네. 아주 이 드라마 하면서 그냥 이 대사마다 구구절절하게 참 말만 듣고 주옥 박지훈 같은- 씨가 우네요. 너무 상황을 저는 제 장점이자 단점이 너무 이렇게 상상을 잘해요. 근데 그 바닷가에서 두 분이 그러신 장면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콧물도 좀 났어요. 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다 그 같은가 봅니다. 네. 왜 그 피천등님의 그 2년이라는 책에 보면은 내가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가슴에 와서 탁탁 닿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 고든심 씨는 생각이 깊으셔서 그게 피곤하면은 바꿔서 한번 태어나자. 라고 말씀하신 아니 역할을 해보니까 부모 역할이 제일 무겁고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네네. 그죠? 부모는 곧 자식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 네. 때문에 네. 여기 책도 쓰셨지만 노릇노릇하기 힘들다고. 네. 그리고 또 이번 역할 하시면서 친정 어머님 생각도 많이 나셨겠지만 또 역으로 또 자제분들에 대한 생각도 좀 새롭게 드셨을 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작품이에요. 네. 자, 미국에 있는 두 자녀분께 그 한마디 하시죠. 아니요, 참 생각보다 그 딸은 굉장히 저기 이렇게 단단하게 잘 지금 서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진짜 그 엄마 손이 필요할 때 손을 많이 못 내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멀리 가서 그렇게 딱 이렇게 자기 자리를 이렇게 해서 곧장 이렇게 잘 가져왔기 때문에 또 동생도 그거를 보면서 아마 그 녀석이 속으로 우리 누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야 돼 하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저기 누나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그 수업 시간에도 좀 그 성격이 옛날에는 그 아파트 살 때요 엘리베이터에 같이 손잡고 타면 초등학교 때는요 동네 사람 얼굴을 못 봤어요. 그렇게 수줍음을 잘 타요 남자애가. 숫기가 많아서. 그냥 고개 네.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 예. 인사해야지.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이러고 숙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혹시나 그런 게 그냥 있으면 안 돼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굉장히 유머스럽게 얘기하고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굉장히 그 교류가 좋고 또 성적도 계속 날로 이렇게 올라가서 참 저기 대학교 갈 때는 그 누나하고 상의하겠노라고 선생님이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거로서 너무나 고맙다고 건강하게 저는 전화하면 그래요. 예,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있지. 네. 네. 그거면 됐다. 예. 그러거든요. 네. 제가 밥 잘 먹고 그러면 잘 싸고 있어 엄마. 거기 걔가 그래요. 네. 그 아까 그 얘기를 드라마의 그 내용을 빌어서 얘기해 주셨지만 자식하고 대화 많이 하는 거 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해요. 계속 대화 많이 하는 가정에서 그 가족과의 그 대화가 끊기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예. 절대로 그 대화는 싸워도 좋으니까 대화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를 네. 정말 강조하고 싶고 얘기 드리고 네. 싶어요. 또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재롱을 계속 떠는 거. 그게 뭐 가장 그냥 큰 사실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치대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정말은. 맞아요. 예. 자꾸 스킨십하고 네. 이렇게 네. 엄마 손 한 번이라도 더 잡고 그냥 눈 자꾸 마주치고 네. 밥 먹으면서도 어우 되게 맛있네. 뭐 서로 조금 맛이 없더라도 네. 뭐 거짓말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이 효도지 무슨 네. 뭐 용돈을 많이 주고 꼭 무슨 어떤 네. 표가 나는 그런 것만이 효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늘상 눈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네, 이렇게. 네.
예. 그럼 아유, 마지막으로요. 네, 오늘 뭐, 예, 우리 그 꽃보다 아름다워를 좋아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까지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정말 좋은 드라마에 제가 이렇게 그 같이 임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행복해가지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그렇게 참 그 좋은 드라마를 보시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주시면 참 좋겠고요. 지금 뭐 18회까지 지난주에 나갔고요. 이제 한 12회분이 뭐 나왔는데 아마 잘 마무리가 이제 될 거예요. 지금까지 잘 끌어왔으니까. 연기자 모두 또 뭐 스태프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게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항상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정에 뭐 좋은 일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건강히 여러분들 앞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참 드라마가 그 어떻게 얘기가 계속 전개가 될는지 기대가 됩니다. 신장은 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네. 오늘 정말 네. 여러 가지로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시간도 됐고 또 어머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효에 대해서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됐던 것 같습니다. 조금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가장 중요하고 따뜻한 자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가지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많은 분들이 TV를 보면서 끝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막 바꾸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즐겨 보는데 정말 끝이 그 엄마가 정말 행복하게 끝났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짝꿍쌤한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할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퀴즈 정답자 중 추첨, 현대 큐시스에서 냉온 정수기를, 위트에서 김치 냉장고를 드립니다. 빠야빠빠빠